하이브가 저는 멀티 레이블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하이브 안에 어두어도 있고 뭐 플레이디도 있고 소스뮤직도 있고 빌리프 랩도 있고 각자의 개성을 투영해서 아이돌을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, 근데 이렇게 멀티 레이블에서 갈등이 한번 발생했잖아요. 네네.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빌리프 랩의 아일릿이 어두어의 뉴진스를 좀 카피했다라는 거예요. 비단 앨범 자켓뿐만이 아니고 뭐 노래부터 의상, 감성을 그대로 베꼈다. 카피 부분은 저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가버넌스 문제인 것 같고, 네. 그러니까 뭐냐면 큰 그 방시혁 사단이라는 부분 안에서 그 그룹 내에서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나 그들이 갖고 있는 취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머지 그 독립된 그 유닛들도 네. 비슷한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사실은 전 한편으로는 역시 방시혁이다. 진짜 대단하다. 왜냐하면 사실 이 엔터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되게 전략적으로 해결을 해나간 부분이거든요. 아, 멀티 레이블이요? 그렇죠, 그렇죠. 그건 맞아요.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쪼개는 것도 사실은, 그럼 이 친구가 리스크가 졌을 때는 여기로 이제 상대적으로 또 띄울 수도 있고, 그리고 그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지는 때 또 맞춰서 준비하면 얘가 반드시 또 후발 그룹이나 엔터테이너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엔터테이너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, 네. 그리고 그걸 육성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그래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테니까 이런 형태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다른 기획사들도 멀티 레이블을 도입하고 있습니다. JYP 엔터는 분리제작 본부를, SM은 5개 프로덕션으로 나누고요. 국내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어떤가요? 뭐 소니사도 그렇고요. 그 유니버셜 뮤직도 그렇고, 그러니까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뭐 자회사를 그러니까 영위하는 것들, 그런 전략들을 쓰는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도 뭐 그 소니 음악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특정 슈퍼스타한테 의존하다가 사실은 그런 그 메인 슈퍼스타들이 나가고 나서 기획사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휘청거리는 사례들이 있는데,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해지를 잘 한 건데, 반면에 그러면 새로운 자회사들, 레이블은 우리랑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어떻게 가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매뉴얼이 없었던 거죠. 그 사이에 저는 터진 현상이라고 봐요. 네, 맞습니다. 좋긴 한데요. 그런데 두 얼굴이 있습니다. 하나에 있는 레이블이 서로 경쟁하고, 그리고 이 피 튀기는 싸움이 날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경제학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레이블 간의 치열한 경쟁은 오히려 더 좋은 퍼포먼스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이 레이블 부분은 이것 또한 전략적으로 되게 똘똘한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학적으로 음원 산업이다,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기획사라는 것이 거의 없었잖아. 내가 곧 기획사고 내가 곧, 그래서 다들 공급자들이 기질이 특이했어. 누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막 이렇게 그 주름 잡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들은 되게 적었죠. 예전에 무슨 음반을 그 만들던 레코드사들 몇 군데 있어요. 그런 레코드사도 지금 YG나 SM이나 뭐죠, JYP와 같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영향력을 방송가에 누리지는 못했어요. 네. 근데 지금 오히려 방송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졌으니까. 그쵸.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럼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?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독과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. 네. 그런데 사실 레이블은 그걸 쪼갤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지, 사실. 네. 너무 독과점 이제 4대 기획사 이렇게 굳혀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. 그런 것 같아요. 네. 나는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는 네.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데,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어떤 큰 대형사만 있으면 그런 어떤 저변이나 그 다양한 문화 생태계가 안 생길 테니까 네. 장기적으로도 이렇게, 저는 늘 그 생각해요.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 보면 늘 야, 이번에 저렇게 대단한 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없겠지 한데 해마다 또 넘치잖아. 있어. 맞아. 그렇게 풍부한 그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그 안에서 아주 진짜 제일 탑스타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그 풀이 넓어지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. 네. 다른 산업에서 멀티레이블 체제가 사용되기도 하나요? 뭐 실제로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네네. 레이블은 아니지만 자회사들 간에 그런 거,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그룹 산하의 HDC도 있고
또 현대건설도 있고 네. 뭐 이렇게 아파트들 짓고 뭐 하잖아요. 서로 네. 서로 협력 안 하죠. 서로 협력 안 해요? 그럼요. 치열하게 경쟁하죠. 그리고 신세계 산하에서도 뭐 트레이더스랑 이마트랑 뭐 이마트24랑 할 때 서로 협력하는 부분도 협력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더 좋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죠. 그럼 근데- 이러한 경쟁과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당연한 수준일 거죠. 당연한 것 같아요. 거죠. 이 당연한 시장 거죠. 경쟁을 위해서는. 시장 경쟁은 뭐 그건 네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건 음. 같은 사내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. 같은 회사 안에 있더라도 사업 부서 간에 서로 뭐 성과 그쵸, 확보를 그쵸. 위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네. 그 경쟁이 기업이 바로 서는 기업은 뭐지? 그 경쟁이 어쨌든 선의의 경쟁이고 서로의 역량을 키워주는 네. 경쟁인데 최악의 경쟁이 뭐죠?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상대를 방해하는 경쟁인 거지. 그 지금 민희진 대표가 지적한 게 요거인 것 같거든요. 그게 문제인 거죠. 왜냐면 똑같이 표절해서 1년마다 이렇게 아이돌을 내보내면 파이 나눠 먹기다. 그러면은 이쪽도 이쪽도 둘 다 안 좋고 개성도 없고 그러면 팬들은 양쪽으로 갈라지고 둘 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표절 같은 것들이 엔터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없을 거고 사내 규제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엔터 산업의 롱런을 그렇죠. 위해서. 네. 말씀하신 대로 네. 그러니까 레이블 전략이라는 네. 것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더 세련되게 다듬어지겠죠. 네. 예전에도 이제 그래서 기업들이 조직들마다 사업부 제도도 하고 분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 사이에서 시너지도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잠식도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점점 균형들이 찾아가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어쨌든 이제 한국의 기획사들도 충분히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막 느려지고 방만해지는 것보다는 쪼개서 더 유연하고 그 안에서 경쟁하는 게 일반적으로 효율이 더 좋기는 해요. 그러면 경제적으로 접근했을 때 효율을 위해서는 멀티 레이블 좋다. 그렇지만 이런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뭐 사내 규제라든지 그 연습생들이나 아이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완하면 중장기적으로도 엔터 산업이 우상향할 수 있다. 그렇죠. 전반적인 경영 자체는 저는 뭐 너무 좋은 체제다.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, 오늘은 박사님과 함께 엔터 산업의 멀티 레이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 저 하이브 주가 마이너스예요. 하이브 주식 샀어? 하이브가 가장 많거든요, 지금. 아. 저 뉴진스 때문에 하이브를 샀는데 아.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.